마음에 우러나오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의 마음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이제 공부법을 또 토대로 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또 뭐 공부법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이시죠. 스탠포드, 그 다음에 하버드, 동시 합격하시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이기에, 책에 공부가 새로운 삶을 위한 가장 쉬운 지렛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랑,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사실 요즘 시대는 학벌이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자님은 학벌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요즘 시대에 학벌이 옛날보다 좀 덜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확고하고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확고하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내가 이 일을 조금 잘하는 게 보여. 그러면은 그 일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 100% 찬성이고,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버려야 된다면 저는 그 옵션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즘에 성공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고, 그런 분들을 예전처럼 뭐 학벌로 어떤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런 사회도 이제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아직 그런 결정을 못 내리신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죠. 사실 10대나 20대 때는 본인이 평생 할 일을 그때 찾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행운인 것 같아요. 99%의 분들은 20대에 본인이 평생 할 일을 찾지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그때 공부는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네, 공부는 일단 해놓으면 손해가 볼 거는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기 전까지는 공부를 놓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부를 어쨌든 내가 잘해 놓으면 그게 내가 언젠가 어떤 꿈이 생겼을 때도 그게 내 발목을 붙잡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은 직업이 이제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전적 의미상. 네. 어쨌든 주어진 일을 잘한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다른 일을 갖다 놨을 때도 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잃을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잘하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꿈이 없는 분들은 일단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좀 클래리파이 하고 싶은 거는, 명확한 꿈이 없어도 괜찮다. 10대, 20대 때는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굉장히 제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치른 토플 시험에서 300점 만점에 293점. 제가 토플 시험을 쳐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높은 성적인지 잘 모르는데, 일단 높은 성적인 건 맞죠? 높은 편이죠. 네. 자, 대학 지원 수학능력 평가 시험인 SAT에서는 2,400점 만점에 무려 2,340점을 받으며 상위 1% 성적이고, 영어 분야에서는 만점 받으셨던 걸로. 네. 그리고 미국 버클리대 입학하기 전까지 해외 거주 경험은 물론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요건 팩트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어 잘하시는 거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네.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좀 되새김질을 해봤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해왔는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자면, 디즈니 만화 동산, 이제 일요일날 하는 그 만화, 예전에 했었거든요. 일요일마다 하는 만화 채널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근데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그 버전은 되게 짤막짤막하게 나와서 네. 저는 좀 풀 버전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피노키오면 피노키오, 뭐 헤라클레스면 헤라클레스, 이런 테이프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좀 정품 테이프를 좀 구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테이프들에는 자막도 없고 그림이랑 들리는 영어 언어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고 내용이 궁금하니까 계속 본 거예요. 네. 그 테이프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이 그림이랑 이 친구들이 말하는 영어가 매칭이 되기 시작을 하고, 제가 이 언어가 한 5번, 6번 들으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거의 대사를 외울다시피 테이프 늘어질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왜 잘하냐, 한국말을 많이 하고 한국말을 항상 들으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저는 영어를 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듣고 항상 쓰는 환경에 처해지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도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었던 게 네. 제가 영어를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걸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뭐 미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막이 없이 보면 더 좋고 좀 여러 번 똑같은 거 돌려보면서 네. 터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거기 한글 자막이 나오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좀 반감이 될 것 같아요. 자, 저자님 같은 경우는 상위 1% 어떻게 보면 대학에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재분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뭐 공부 비법이라든가 아무리 그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이라도 공부하기 싫어질 때는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도 뭔가 집중력을 좀 높이는 방법 네. 뭐가 있을까요? 공부는 네. 아무래도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맥시마이즈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업 시간에 노트북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 적어요. 타이핑한다는 거죠? 네, 타이핑을 해요. 그게 교수님이 하는 말을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 네. 교수님이 하는 말을 제 뇌에서 좀 소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소화된 버전을 적어요. 영어로 들어오지만 제가 한국말로 소화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한국말 영어 섞어서 쓰기도 하고 가끔씩 뭐 말도 안 되는 문법이 안 맞는 뭐 글을 쓰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적어놓고 네. 그거를 일주일 내로 이제 복습을 꼭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그 종이를 보면 당시에 배웠던 내용들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좀 시간을 많이 아껴줬던 것 같고 기억력이라는 게 좀 휘발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반감기라고 해서 네. 굉장히 빨리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복기를 해주면 확실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또 아끼는 뭐 하나의 팁은 네. 제가 또 유학생을 했기 때문에 자취를 하다 보면은 처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맞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청소도 그렇죠. 해야 되고. 저도 여기 자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혼자 사니까. 그렇죠. 일에 집중을 하고 싶지만 본인이 해야 될 일도 다른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언제 처리하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또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되게 그냥 별거 아니에요. 우편물을 내가 언제 확인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뭐 동선에 맞춰서 제가 뭐 학교 가는 동선에 맞춰서 뭐 나갈 때 한다. 뭐 들어올 땐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한마디로 내가 작은- 그런 청소하나 이런 그런 시간들도 루틴화를 만들어놔서 그쵸. 최대한 효율적인 루트를 머리에 생각해 놓고 네.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스쿼시 팀을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스쿼시 연습이 있는 날에는 스쿼시를 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노곤노곤하고 이제 바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샤워 도구들을 다 스쿼시장에다 갖다 놨었어요. 왜냐면은 스쿼시를 치고 샤워를 스쿼시장에서 하고 집에 오는 게 잠이 깨도록. 그래서 그런 조그만, 어떻게 보면 조그만 장치, 샤워를 어디서 하냐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샤워를 하는 장소를 바꿈으로써 네. 한두 시간 정도 집에서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샤워를 스쿼시장에서 하면 잠이 깬다고 하셨는데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 잠이 안 깨요? 스쿼시장에서 샤워를 하고 이제 걸어가니까 집으로 거기서 좀 잠이 깨는 거죠. 깨면서 근데 집에서는 네. 샤워가 딱 나왔을 때 바로 좀 노곤함이 오면서 침대에 누워버리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들 되게 사소하고 당연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생활 속에서 본인이 좀 의식적으로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의외로 잃어버리고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바로 자는 그 행위가 2시간 정도를 버리게 하는 거라고 제가 진단을 했었고. 저는 그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그 시간들은 뭐 매일매일마다 아니면 주별로 월별로 반복될 테니까 그쵸. 그 시간이 합쳐지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자, 지금 현재 저자님은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죠, 혹시? 89년생입니다. 아, 33살입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 원래 저희 미국에서는 원래 나이를 직접적으로 그런 게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아니, 저는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이실 텐데, 네. 그럼 이제 20대를 어쨌든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오셨잖아요. 네네. 좀 한국에 계신 20대 청년분들에게 뭔가 인생에서 살면서 어떤 좀 조언을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직업이나 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커리어 패스를 타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핫하고 유망한 직종이 5년, 10년 후에도 유망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네. 10년 전에 유망했던 직종들이 지금 유망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연연하다 보면 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남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뭐를 좋아하고 뭘 할 때 기쁨을 느끼고 네.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 것 같은지 메타인지를 먼저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쟤보다 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 프레셔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네. 후회할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책에 이제 부제 중 하나가 원하는 인생은 늘 안전지대 밖에 있다인데,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뭔가 바깥이 굉장히 더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뭔가 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거를 밖으로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뭔가 저자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좀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는 뭔가 좀 더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그쵸, 전염병들이 있었고 이게 언젠가는 또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책에도 쓰여있는 문구 중에 네. 인생은 곱셈이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곱셈이기 때문에 내가 0이면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다 0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시기다라고 해서 그 핑계를 대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0의 상태라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100이 오든 1000이 되든 0인 거죠. 근데 코로나 시기여도 일보일보씩 진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1이든 2든 숫자가 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양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선택해야 한다.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 있게 네. 본인이 준비를 해놓고 도전적인 삶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키 메시지랑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책에서 늘 가던 길로만 가면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킹 루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선택이란 뭘까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선택이란 거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을 수도 있는데, 지나보면 틀린 선택이기도 하고, 지나보면 좋은 선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시간 지나 10년을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선택을 생각했는데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참 선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뜻을 풀이해 보자면 본인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결정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그 결정을 왜 했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주변인들의 시선이나 프레셔 때문에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나중엔 왜 이거 했어? 했을 때 답변이 시원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의 마음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어렵죠, 사실.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나를 만족시키는 삶, 남의 잣대가 아니라 나의 잣대에 내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네.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질문을 나한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들을 하면 그런 네. 답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왜 태어났나를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필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나한테 뭐를 하길 바라는 건가,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네. 결정을 쉽게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뭔가 소명의식 같은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자님은 지금 현재는 스탠포드에서 MBA를 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 바로 다음 단계는 지금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 수많은 단계들은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네. 지금 넥스트 스테이지를 확실히 정해놓진 않았어요. 네. 네. 지금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기준은 네. 문제를 먼저 찾자. 기능을 찾고 문제를 끼워 맞추기보다 문제를 먼저 찾고 나의 기능을 찾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 거야. 나는 사업체를 차릴 거야. 나는 투자자가 될 거야. 라는 걸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사업이야. 이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고기잡이 배를 타러 가는 거야.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여기에 기능을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위 레이어에 지금 치중을 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를 찾아야
답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그 앞에 있는 문제를 찾고 계시는 과정이다. 네. 천일 저자님이 뭔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선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브레이킹 루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새해에 좀 자기 개발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천일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